네, 안녕하세요. 엔스입니다. 오늘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녹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요, 제가 매매한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저는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말씀을 한번 드릴 건데, 제가 매매를 기록하는 용도이면서, 상한가 매매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상한가 매매를 감을 좀 잘 잡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 두 가지 목적으로 일단 영상을 녹화하고 있어요. 오늘 매매는 저는 일단 제일 처음에 생편식품을 매매를 했었어야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제 잔고를 한번 보여드리면, 저는 잔고를 오픈하는 게 자랑하려고 오픈하는 게 아니라, 제가 나중에 영상을 되돌려 봤을 때 어느 정도 잃고 있다가 회복을 했는지, 매매 방법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매매 방법에 신뢰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려고 지금 계좌를 일단 오픈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95만원이 일단 수익으로 잔고상으로 수익으로 찍혔는데, 처음에 있었던 타이밍을 생각을 해보면 이때가 마이너스 320만원이 찍혀있죠. 저 때는 ELW를 제가 매매하다가 일단 저렇게 상황이 벌어졌고요. 저거 320만원을 잃어버리는 거 없었으면 지금 이 돈에다가, 그죠? 이 돈에다가 320만원을 더하면 410만원 정도 찍힐 텐데, 410만원이면 제가 예탁 재산이 1700만원 정도였으니까, 한 25% 정도 수익이 되는 그런 달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25%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돈을 많이 안 썼는데, 그러니까 제가 많이 안 썼다는 얘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원금을 제대로 많이 활용을 한 건 아닌데, 과거에는 미수도 많이 하고 신용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해보면 앞으로는 25%보다 조금 더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매매할 때 고민하는 것들이나 어떻게 매매하면 좋았다라는 것들을 복귀하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영상을 녹화하는 이유는 딱히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제가 복귀할 때 쓰려고 하는 그런 용도가 있고, 두 번째는 저는 상한가 관련돼서 공부를 이제 계속 해오고 데이터들을 많이 만들어 왔는데, 그 데이터들을 만들어 오다가 보니까 제가 돈을 잃는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잃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같이 녹여내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샘플식품은 제가 아쉽게 이제 매매는 좀 아쉬웠는데, 사실 매매를 할 때 여러분들이 거래대금을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제가 여기서 이제 바이를 했죠. 사실은 바이가 이때 바이 하지 않고 맨 처음부터 거의 시가요. 그러니까는 상한가 밑에서 시작하면은 보통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의 그런 비중을 제가 설정을 해놓고 매수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매수를 하는 편이고, 지금 일단 바이 셀 이렇게 나오는 거는 5분봉으로 이제 최대치가 5분봉이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 30분봉을 저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이제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어쨌든 음봉 아니면 양봉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으로 기다린다. 이제 저는 기다리는 마인드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건 하나의 계속 팁인데, 이 양봉, 지금 생편식품이 보여주고 있는 이 위치에서의 이 양봉을 이제 계속 지켜주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그 저점 지켜주는 그런 공식이라고 할까요? 저만의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지켜주게 되면 이 종목은 계속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여기가 깨지게 되면 바로 던져야 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저는 그리고 여기다가 메모를 이렇게 해놓고 이것들을 이제 복사를 한 다음에 그 상자를 여기다가 띄워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일자로 누르면 이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그 외에 오늘 신규주로 시큐레터라는 종목을 충분히 매매할 수 있었는데요. 신규주 같은 경우에도 같이 적용이 되는 게 있는데, 여기 이 저점을 깨면은 안 됩니다. 이 저점을 깨면은 안 되고요. 깨지 않으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어 있고, 저는 그것들을 관점으로 일단 오늘 매매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오전 중에 이제 매수하고 매도한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 다시 사고, 네, 이렇게 사서 위쪽에서 팔았고,
팔고 나서부터 이제 더 많이 추가를 한 건 아니고 조금씩만 이제 담아놓은 그런 상태였고, 막판에 제가 주문을 실수해가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사게 됐는데, 그러면서 일부는 잘라내고 다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이제 거래 대금이 이제 많거든요. 지금 3천억까지도 지금 나왔잖아요. 그리고 30분 봉 사이에 보시면 여기에 약 750억 이상 거래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래 대금 자체가 이미 많은 그런 종목이니까, 거래 대금이 많다는 거는 뭐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저보다 더 잘하는 고수분들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양봉의 저점을 깨겠죠. 깨게 되면 언젠가는 분명히 또 양봉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저점이 하나 잡힐 건데, 그 저점을 지켜준다면은 이제 위로 올라갈 거고요. 이 저점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그때부터는 저는 이제 거의 이제 안 봅니다. 신규주는 거의 쳐다보지 않고 이제 흘러갈 겁니다. 그렇게 매매를 하겠고요. 윙웨이푸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이제 상한가는 좀 싫어해요. 특히 점으로 이제 갖고 오전에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눌렸는데, 이것도 충분히 매매는 가능해요. 여기다가 이제 이 저점을 깨지 않는 거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여기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가 있고, 윙웨이푸드랑 샘퓨식품이랑 둘 다 이제 오염수 방류 때문에 이제 올라온 건데, 같이 올라온 것들이 있으니까 상한가도 있고, 그래서 매매를 할 법하지만 오늘은 그래도 샘표식품이 일단 가지고 있는, 여기서 이미 거래가 많이 됐고 거래 대금이 한 번에 몰렸던 그런 모습들을 토대로 했을 때 샘표식품을 접근해도 됐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눌려있다가 올라가는 종목 중에 우리로라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이 종목을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제가 기준을 잡았던 거는, 처음에 기준을 잡았던 거는 이 양봉을 깨면 안 된다는 거였고, 오늘은 깼어요. 오늘은 여기서 깼죠. 그렇기 때문에 오전 중에 제가 매도가 처리가 됐고, 매도가 처리가 된 후에 다시 매수한 이유는, 매도가 여기서 매도하고 나서 그 밑으로 계속해서 밀려서 내려갈 수도 있는데, 내려가지 않고 바로 되돌리는 모습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매수를 이제 매도했던 것만큼 다시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본 것은 여기에 보면 이 양봉이에요. 이 양봉이 보면 이 노란색 선은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3일선에 해당하는데, 3일선을 깼는데 다시 바로 회복을 시켰죠. 그러면 이 양봉의 저점을 지켜준다고 했을 때는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이제 매매를 했었던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매매를 여기서 매도를 일단 하고, 여기서도 잠깐 매수를 잠깐 했다가 더 밑에서 잡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매도를 이제 하고, 이때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엑스게트라는 종목 때문인데요. 엑스게트가 똑같은 모양이 나왔죠. 비슷한 모양이 나왔어요. 아침에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양봉이 나왔는데, 여기 저점을 깨지 않으면 상승한다라는 게 정석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 종목이 오늘 그 대장 역할을 해버렸단 말이죠. 우리로라는 종목 대신에 엑스게이트가 대장을 해버리는 바람에 저는 여기서 일단 잠깐 들어갔다가 매도는 했습니다만, 상한가가 풀렸을 때 매도했어요. 근데 우선 지금 보면 차트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우리로라는 종목은 오늘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거래량도 터지고 상승을 하게 되면 단기 과열에 걸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거든요. 투자 경고가 되는 것도 있지만 우선은 단기 과열에 걸려요. 그러면 일단 힘이 빠질 수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서 우리로라는 종목 대신에 엑스게이트를 오늘 상한가를 보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엑스게이트도 내일은 이제 단기 과열이, 내일 또 거래 대금이 또 어느 정도 나오기만 하면 상승을 했을 때 단기 과열에 들어갈 거고요. 대장이랑 그 부대장이 저는 이제 바뀌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테마 내에서 이렇게 앞뒤로 바뀌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정확하게 바뀌는 이유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 바뀌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을수록 저는 좀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오늘 휴비스랑 나이테크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저는 이 종목들을 이제 매매를 했는데, 나이테크를 여기에서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올라왔을 때 위쪽에서 절반 이상을 매도는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랑 엑스게이트가 양자 컴퓨터 쪽으로 이제 테마가 잡혀 있고, 나인테크는 맥신으로 테마가 잡혀 있는데, 맥신이 움직이는 것보다 양자 컴퓨터 쪽이 더 잘 움직이는 것도 있었고,
양자 컴퓨터는 실제로 정부에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뭔가 지원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맥시는 사실 새롭게 뭔가 소재가 개발이 됐다 외에 생산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외에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다, 정부의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테마의 파워 자체는 엑스게이트 쪽이 훨씬 더 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무리하지 않았고, 휴비스 같은 경우에 지금 상한가가 이제 투상이 나왔고 한번 눌렸잖아요. 눌리고 나서 거래대금이 많으면 좋겠는데, 거래대금은 충분히 여기에 한 번은 들어왔습니다만 이 다음에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고, 휴비스가 이 맥신과 관련돼서 지금 맥신 그 개발과 관련돼서 우리는 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들의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휴비스가 마치 서남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서남이 여기서 상승을 하고 나서 우리는 LK99랑 관련이 없다 이런 말들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강력하게 대장 역할을 했던 것이 신성 델타 테크가 되겠죠. 움직임이 달라졌어요. 여기서부터 이미 먼저 꺾였다가 이 이후로는 대장 역할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죠. 그런 거를 따져봤을 때 앞으로 이제 우리로랑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로는 아예 우리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고, 이제 단순히 경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장이 바뀐 것 같고요. 휴비스랑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나인테크는 관련이 없다라는 공시가 없었는데 휴비스는 우리가 관련이 없다라는 공시가 있었던 거로 이제 따져봐서 앞으로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일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차트를 잘 만들어 놨어요. 이제 투상이 있었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쉬는 날인데 여기에서 한번 이제 3일선이 한번 눌렸죠. 눌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쌍바닥을 맞고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여기에 아침 10시까지, 늦게 본다면 10시 반까지 양봉이 나오는 그 형태가 있을 거고, 그 양봉을 저점을 지켜주게 되면 이제 나인테크는 2차 상승을 하러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차 상승을 하러 갈 때 상한가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파워가 셀 거고요. 상한가가 나오는 척 하다가 만다고 하면은 나인테크 같은 경우도 그냥 2차 상승, 그러니까 1차 상승의 그 저 위에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하다가 마무리되는 그런 형태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뭐 주목할 만한 그런 테마가 등장하지 않고 있어서요. 지금 8월 말이죠. 그러면 9월 초가 되면 뭐 월 초 아니면 월 말 이럴 때 그런 새로운 이슈들이 부각이 되는데, 그 이슈들이 부각이 되고 차트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았을 때 그게 한 달 동안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종목들이 나오는 걸 보고 매매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STX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조금 가지고 있었었고요. 이거를 왜 가지고 있었었냐면, 제가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죠. 근데 여기서 왜 매수를 했었냐면, 우선 STX는 상승한 폭이 100%가 넘어요. 여기서는 100%가 넘었고 이제 눌렸죠. 거의 절반 이상 빠진 가격에서 이제 눌리는 건데, 이렇게 눌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눌리는 거는 패스예요. 여기서 한번 눌리는 거는 일단 눌렸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도 눌렸을 때 매수를 하는 건데, 여기서 매수를 했던 것이었고, 사실 여기에 이제 양봉 다음에 음봉이 나오죠. 여기서 음봉이 나오고 다시 양봉이 나왔는데, 제가 여기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추가를 다시 원래 샀던 만큼 다시 살까? 아니면 그냥 보초병으로 둘까? 왜냐면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나서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옆으로 눌리길 바랬는데 눌리지 않고 바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좀 이제 아쉬운데, 중요한 건 제가 노렸던 거는 어쨌든 이 모습을 봤고 그 다음에 양봉 나온 다음에 눌리면 나는 사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주식이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매도를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저는 사실 떨어지길 바랬는데 떨어지지 않고 상한가로 또 올라가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내일 또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또 봐야겠죠. 내일이랑 모레의 움직임이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이제 지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지지한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그 힘이 나오겠죠. 우선 상한가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종목은 아닌 거라고 이제 봐야 되고요.
이슈 자체는 조금 아쉽죠. 이슈가 물류해온 이제 사업 부분을 인적 분할한다 이 내용으로 지금 올라간 건데 시장에서 대장이 될 만한 그런 테마 내용이 없어서 STX가 올라간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액은 줄여서 매매를 해볼 거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 STX는요. 경고 종목이기도 하고 또 여기 앞전에 이미 상한가로 움직이고 나서 눌렸다가 다시 올라간 상황에서는 저는 철저하게 지금 금액을 절반 정도로 이렇게 줄여서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혹시라도 꼬꾸라지면 손해만 커지기 때문에 굳이 더 덤빌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만 매매를 이제 진행하면서 내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게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엑스게이트도 마찬가지로 내일 본래 매매하는 금액의 절반 정도만 사용을 해가지고 매매를 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 매매를 할 종목이 뭐 11선을 지지하고 이제 돌아서 올라갈 만한 그런 모습을 띠는 종목들은 사실 거의 없고 지금 이제 아직 남아있는 테마 종목들이 뭐 양자 컴퓨터 쪽이랑 맥신이 있는데 한 가지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저거 발표를 하죠. LK99도 발표를 할 예정이니까 LK99 같은 경우에도 신성 델타테크만 이제 저는 이제 째려보고 있는 거고 신성 델타테크가 만약에 내일 크게 한번 떨어진다면 그 다음에도 한번 떨어질 이제 이날에 이제 밑에서 한번 잡으면 반등할 수 있는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보고 안전적으로 저는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LK99가 좋은 내용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식은 밑으로 많이 꼬꾸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를 하더라도 크게 매수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저는 매수하는 포인트는 다른 것보다 이제 시작하는 포인트에서 이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가 이제 시작하는 느낌이지 신성 델타테크는 이제 시작하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에서만 매매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공부를 해오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선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뭐 내용들 그리고 테마를 가지고 테마들 사이에 분명히 힘싸움이 존재하는데 그 힘을 누가 이제 더 강하게 쥐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 돈을 잘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월 말과 월 초에 등장하는 뭐 월 초에 등장한다고 했는데 사실 뭐 한 달 내내 거의 이제 뭐 강한 정말 테마가 등장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 거는 되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봇과 관련된 테마가 엄청나게 붐을 일으키고 나서 사그라들 때쯤 2차 전지가 등장을 했고 2차 전지가 사그라들 때쯤 LK99 초전도체 쪽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초전도체 쪽이 수그러들기 시작을 하면 분명히 뭔가가 또 강한 그런 테마가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단발성으로 이제 나오는 테마들은 항상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저의 접근 방식은 그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에 단타든 이제 장기로 하든 그런 마인드 관리를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 차트는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일단 110으로 이제 전환을 시켜놓고 다른 걸로 한번 올려놓게 되면 네,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표시해도 좀 복잡하실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상승을 많이 했죠. 올해 엄청나게 많이 상승한 종목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이 차트를 일봉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복잡한데 주봉으로 만약 보게 되면 조금은 간단해집니다. 여기에 이제 6월달로만 계산을 한다면 6월달에 마지막 주에 사서 위쪽까지 올라갔을 때 120%가 찍힙니다. 그런데 한 봉으로 놓고 보게 되면 10% 오르고 그 다음에 2% 오르고 그 다음에 오르지 않았다가 이제 30% 오르고 거의 안 오르고 15% 오르고 여기 마지막 자리에서 이제 고점까지는 34% 이렇게 찍혀 버렸죠. 여기서 계산을 할 때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뭐냐면
만약에 어떠한 다른 종목을 가지고요, 한 주 동안에 여기에 이제 돈을 넣었는데, 돈을 원금을 100% 넣을 수도 있고요, 100%를 넣지 못하고 50%만 넣을 수도 있죠. 만약에 50%를 넣는다 그래도 사실 많이 넣었다고 할 수 있는 건데, 50%를 넣게 되면 내일까지 수익이 냈을 때 뭐 130% 정도 됐으니까 얘가 50%만 이제 해당이 되죠. 그러면 65%가 됩니다. 원금 대비로 수익률이 65%가 돼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부터 총 몇 주죠? 하나, 둘,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7달. 그러니까 7주 동안에 7주 동안, 그리고 한 주에 내가 원금 대비로 여기 보시면 10%가 있고 뭐 30%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2분의 1로 따졌을 때는 5%, 그죠? 5% 아니면 15%. 이 정도를 한 주에 이 정도 수익을 만약에 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에코프로를 가지고 그냥 여기서 내가 떨어질 때도 버티고 올라갈 때도 버티고 이렇게 버티는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한 주에 잃어버린 돈은 거의 없고 잃어버리는 돈은 없는 상태에서 수익을 계속해서 연달아서 낼 수 있다면, 7주가 지났을 때 에코프로 종목 하나를 쥐고 있는 거랑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스윙이라는 게 뭐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 매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스윙이 어려운 건 결국에 내 잔고가 이렇게 내려가요. 올랐다가 내려가요. 이 구간 동안 이제 굉장히 급등하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종목들을 매수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여기에 다 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쓸 돈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어떤 느낌이 들 수 있냐면, 이제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죠. 내가 매매를 잘못했나? 라고 하면서 자신감이 조금 하락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수익 매매가 어렵다라고 저는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했던 거는,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주에 만약에 15%에서 20%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공부를 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 굳이 이런 종목에다가 목매일 필요가 없게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단타반을 해야 될지 스윙을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도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매매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매매 열심히 하고 공부한 대로 매매를 해보고, 이제 공부한 것들을 통해서 제가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이제 녹화를 많이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일하고 있는 중이니까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죠. 어쨌든 뭐 많이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저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복귀하는 영상을 일단 찍어 놓을 거고요. 영상을 통해서 매매를 이제 갖게 하셨던 분들은 갖게 된 것만큼 뭐 기분 좋게 이제 수익 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매매가 저랑 좀 다르다고 했을 때 저는 수익이 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은 저만 손해가 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때 제가 매매한 거랑 비교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매매 방법을 잘 가다듬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